요즘 10월드 맵다 맵다 하시죠? 명절 스트레스, 고부 갈등,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분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내 손으로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려 피를 토하며 죽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뿐인 귀한 손자를 조선 역사상 최악의 미치광이 연쇄살인마로 만들어버린 여인. 바로 조선 제1의 철의 여인, 인수대비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독살했던 인조와 소현세자빈 사건 기억하시죠? 그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궁궐이라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 벌어진 피도 눈물도 없는 역대급 막장 고부 갈등, 인수대비와 패비 윤씨의 숨막히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분 보통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 출신의 성리학적 도덕관념으로 똘똘 뭉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지켜야 할 예절 지침서인 내훈이라는 책을 자기가 직접 쓴 분이에요. 쉽게 말해 며느리의 정석이라는 교과서를 직접 집필한 분이 내 시어머니인 겁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반면 며느리였던 윤 씨는 불같은 성격에 질투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인 성종은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어머니 인수대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일종의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후궁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람기가 다분했죠.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툭하면 다른 여자 처소에 가는 남편.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면 어디 여자가 투기를 하느냐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훈계하는 시어머니. 윤 씨의 속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골물대로 골문 감정은 최악의 형태로 폭발합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성종이 또 다른 후궁의 처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윤 씨는 이성을 잃고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조선 역사상 절대 있어선 안 될 초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윤 씨의 손톱이 성종의 얼굴을 핥히어버린 겁니다. 왕의 얼굴, 즉 용안에 선명한 핏자국이 났습니다. 이건 현대의 부부싸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며느리가 그룹 총수의 얼굴에 흉터를 낸 수준을 넘어선 일종의 반역이자 하급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인수대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폭발합니다. 감히 하늘 같은 내 아들의 용안에 상처를 내? 저 요망한 것을 당장 내쫓아라! 가뜩이나 눈엣 가시 같던 며느리였는데 인수대비에게는 윤 씨를 완벽하게 제거할 명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성종은 그래도 아들의 어머니인데 쫓아내는 건 너무하다며 망설입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윤 씨를 폐비시켜 궁 밖으로 사정없이 내쫓아버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중에 세자의 어머니 자격으로 다시 궁에 돌아오면 그때 피바람이 불 것이다. 후환을 두려워한 인수대비는 아들 성종을 집요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궁 밖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던 전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려보냅니다.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윤 씨. 그녀는 죽기 직전 자신의 피가 묻은 적삼을 친정 어머니에게 건네며 피 맺힌 저주를 남깁니다. 내 아들이 크거든 이 피 묻은 적삼을 보여주며 어미의 원수를 갚아달라 전해주시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인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는 훗날 조선 전체를 붉게 물들일 거대한 피해 복수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 없이 자란 윤 씨의 아들이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폭군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병으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였다는 그 피 묻은 적삼의 진실을 알고 되죠. 그 순간 연산군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동조했던 대신들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잡아다 직접 잔혹하게 때려 죽입니다. 궁궐은 말 그대로 살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깔끝은 마침내 사건의 원흉이자 자신의 할머니인 인수대비에게 향합니다. 피투성이가 든 칼을 들고 늙고 병든 할머니의 처소로 쳐들어간 연산군. 그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인수대비를 겁박합니다. 평생을 깐깐하고 도도하게 살았던 철의 여인 인수대비. 그녀는 자신이 죽인 며느리의 아들이 피에 굶주린 괴물이 되어 자신을 덮치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공포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죠. 완벽주의 시어머니의 도를 넘은 통제와 가혹함. 그것은 결국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한 손자를 희대의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자기 자신의 명줄까지 재촉하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왕실이라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잔혹한 폭력의 결말이 참으로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질문을 던져봅니다. 윤 씨는 정말 나쁜 왕비였을까요? 그녀는 사랑에 집착했고 질투했고 결국 왕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인수대비는 정말 잔인한 시어머니였을까요?
그녀는 윤 씨를 교육하려 했고 왕실 질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준은 너무 가혹했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진짜 악당은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권력이었고 제도였습니다. 왕비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질서의 상징이어야 했고, 감정은 죄가 되었고, 사랑은 반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누군가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억압당하고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됩니다. 500년 전 궁궐 안에서 벌어진 비극, 그 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